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은 네 가지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금,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전유부분 네 가지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은 정된 권리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한 필의 토지,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승역지는요 일부여도 되고요, 요역지는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되고요.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의한 방해 예방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지역권은 뭘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취득이죠. 이걸 시효취득이죠.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시효취득,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 그러면 안 돼요. 전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뭐죠? 나머지 갑을병이면 갑이 시효취득하면 을과 병 이 말이죠. 을과 병도 취득한다 이란 말이에요. 자 5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 이건 왜 공동 사용이라고 많이 나오냐면, 그러면 지역권은 뭐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 배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배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이다 말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누군가가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하는데 뭐는 해야 돼요? 비용은 분담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봐봐, 나중에 우리 상린관계에서 누군가가 설치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한다? 사용해도 돼. 그런데 뭐를 해야 돼? 비용을 분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비용을 뭐 한다?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담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말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 있죠. 항상 나오는 지문. 그것은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1, 2, 4번은 일단 지역권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50번 저당권이죠. 장래의 특정이죠. 그러면 장래 특정 채권은 저당권이에요. 장래요 불특정 뭐예요? 불특정 채권은 뭐다? 이것을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무슨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정돼서 저당권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이번요 물상대의죠. 우리가 물상대의는 뭐를 할 때 물상대의 하죠? 물상대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죠. 이때 물상대의 하죠. 이 물상대의 할 때는 가치적 변형물 있죠. 이 가치적 변형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급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요 압류란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긴 있어. 압류란 말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정리해야 되니까요. 압류는 뭐죠? 압류 후부터 뭘 한다? 저당권자는 과실을 말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이때 압류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죠. 알겠죠? 또 압류는 언제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에서 한번 나오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로 압류가 잘 나오질 않아. 뭐냐? 말소 기준 권리 항상 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압류는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요 배당금, 배당 순서를 할 때요 여기서요 A가요 저당권이고요, B가요 가압류고요, C가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 가압류하고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에요? 순위가 평등이에요? 우리가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이하의 권리자고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평등. 알죠? 평등하게. 채권에게 평등한, 순위가 평등하다는 거지 똑같이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알죠? 안분 배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 평등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가압류권자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중요한 게 압류가 하나 있어. 또 어디가 있죠? 아주 압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디? 유치권이지. 어디요? 유치권. 유치권에서 여기 압류가 나오죠? 압류가 나오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있고요,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압류로 인한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하지 못하고,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후 유치권자는 대항하지 못하고 압류 전에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압류라는 말이 나오죠. 배당 순수할 때 한번 나오고요. 말소 기준 권리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요? 거의 대부분 경매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해. 과실, 저당권은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물상대할 때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언제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누가 압류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모방한다. 알겠죠? 그래서 압류가 문제가 되는 것,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돼.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이게 항상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요, 제3취득자 있죠? 제3취득자가 단일의 문제를 안 나와도 꼭 이렇게 나온다. 꼭 이렇게. 3번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가 뭐냐고? 그거죠. 알겠죠? 제3취득자는.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요, 여기요, 저당권이랑 뭐가 있어? 근저당권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 저당물이라고 그래. 저당물. 그 말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이렇게도 되고, 저당물에 대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저당물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1번이죠. 1순위 1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병이 여기서 뭘 한다?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뭘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난 후에 전세권, 지상권, 소유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여기 보면 저당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 부동산. 그럼 저당권 설정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것을 말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3취득자란 말이, 제3취득자는 어디에 시험이 나오죠? 제3취득자는, 먼저 제3취득자는 몇 가지가 중요하죠? 변제기 후. 알겠죠? 그래도 막 날려도 돼. 알겠죠? 지금은 괜찮아. 10월 31일은 골치 아파. 알겠죠? 지금 적당히 날리고 10월 31일 날 정신 차리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날리다가요, 충격 먹어가지고 기억이 확 남아야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때 옆에서 뭐라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변제기 후, 누구? 채무자의 의사대로예요? 의사에 반해서요?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경매가 되면 뭐가 될 수 있고? 내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또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 필요비,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제3취득자가 어디서 중요하죠? 어디서 중요해? 제3취득자는 어디서 중요해요? 여기서 근저당권에서 중요하죠. 근저당권에서 실제 채무하고 채권 최고액이 다를 경우, 실제 채무가 채권 최고액보다 더 클 경우, 그러면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다, 실제 채무액을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때 제3취득자가 아주 유용하게 한번 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뭐냐면 경매에서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근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물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가 1번이죠. 그럼 이걸 뭐라? 말소 기준 권리죠. 경매가 되면 밑에는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두 가지 정도 나온다 이 말이지.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저당권자와 겨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죠. 이때 이 사람을 한다 제3취득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이때 제3취득자는요 뭐 한다?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왜 여기도 뭐라 나온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OX? 오죠.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니까 경매가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자, 4번요.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제3취득자냐 이 말이지. 희한해. 이것도 우리 시험만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만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엉뚱한 판례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어느 시험에나 다 있어. 알겠죠? 그래서 두세 개 정도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요.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때는요. 저당권이 시행되죠.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 그 말은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는 제3취득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것을 만 사람 매수를 한 사람이죠. 매수. 알겠죠? 그런데 자기가요 건물을 짓는데요 그 건물에 자기가 투자를 했어. 그럼 자기가 직접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비용을 투자한 거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자기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그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그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 사람이죠. 거기에 건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럼 그것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의 축조. 그렇게 돼 있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뭐라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이건 뭐예요? 일괄경매죠? 일괄경매는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다? 땅, 대지에만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 대지에만.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물의 매수대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됐나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틀렸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다시는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봐. 제3취득자는 이 건물을 갑이 건물을 지었어. 알겠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내가 샀어. 그걸 나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 건물을 중축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서 내가 지분을 취득했어. 그거는 내가 돈 투자하고 내가 지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 사람 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3번 근저당권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 등기사항이 아니다. 틀렸어. 뭐가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건 뭐가 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채권 최고액 보면 또 모두 등기사항이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채무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합의로 해지해서 확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확정시킬 수 없다? 틀렸어. 있다? 이렇게.
여기 또 나왔죠? 확정된 채권 얘기죠. 확정된 피담보 채권은 실제 채무죠. 4억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등기된 게 3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초과한다 그러면 물상보증이 나왔네. 물상보증인 또는 누구? 제3취득자.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뭐만 변제한다? 뭐만?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 똑같은 이 사례에서요. 누구하고 누구는요? 누구하고 누구는? 채무자하고 또 후순위. 오케이.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변제하죠?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죠. 채무 전부를 변제하죠. 전부.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봐봐. 누구든 필요 없어. 선순위고 후순위고 중순위고 말순위고 필요 없어. 알겠죠? 아무튼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 신청하면 그 사람 언제? 경매 청구 시. 나머지 사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다시 그럼 읽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너 경매 신청한 사람, 너는 언제다? 경매 신청 시. 알겠죠? 그럼 여기요. 취하한다.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 다른 근저당권, 타 근저당권자 언제? 매각 대금 완납 시. 매각 대금 완납 시. 이렇게. 알겠죠? 선순위고 후순위가 필요가 없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취하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나머지 근저당권자는 언제? 경락대금, 매각대금 완납시다. 자, 여기요.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확정 전 채무 원인의 변경. 봐. 채무 원인이지 채무액이 아니죠. 채무 원인에 대해서 채무자를 변경한다 이 말이죠. 후순위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등기하라고 그랬죠? 채권 최고. 이미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딱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변경하든 말든 관계없단 말이죠. 왜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권리자는 보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에 승낙이 필요 없고, 근데 무엇을 변동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될까요? 채권 최고액 변동 시. 채권 최고액 변동할 때도 뭐죠? 증액. 감액은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 증액 시 후순위 동의가 있어야 돼. 감액할 때는 후순위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요? 감액하면 후순위가 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주에 3회 모의고사 할 때 이미 풀었단 말이죠. 근저당권요 뭐냐? 확정 전, 그 다음에 확정 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확정 전에는 뭐 할 수 있죠? 확정 후는 뭐가 있죠? 논점이. 확정 전에는 뭐? 채무자 변경.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기억 안 나요? 좋아. 아주 여러분요. 그러니까 절대로 치매 걸릴 일이 없겠어. 다 들어온 즉시 이렇게요. 다 흘려보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요.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식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요. 한쪽으로 돌아 한쪽으로 흘려보내. 다음 주부터 저렇게 모자 쓰고 와. 알겠죠? 나가지 않게. 알겠죠? 들어오면. 자, 채무자 변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일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채권 일부로 한다. 양도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후는요. 확정 후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죠. 지연이자가 있고요. 확정 후죠. 새로운 채권 이렇게 여러분 4가지가 있다. 이것만 딱 알면 나머지는 안 헷갈려. 왜냐? 나머지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냐, 확정되면 누구는 얼마만큼 변제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를 여러분 변경하죠. 그럼 채무자 변경하면 어때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돼. 변경 후 일부 변제 일부 양도죠. 일부 변제 일부 양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할 여지가 없다. 양도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 전이니까. 그런데 확정 후에는요. 지연이자는 뭐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담보되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네 가지를 정확하게 확정 전, 확정 후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4번이요. 최선순위 근저했죠?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의 변경에 대해서 후순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승낙이 있어야 틀렸죠, 5번.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본권이죠. 원래 이러면요, 이 54번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전부 정답이었어요. 알죠? 왜냐면, 여기에요, 1번이 내가 지금 지상권자라고 해놨죠? 여기에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알겠죠? 우리는요, 이 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권에서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본권이라는 것은 뭐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은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하고 이렇게 제한물권하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점유권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의 한 종류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우리 민법상에는 본권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그랬는데 그것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났다 이 말이죠. 전부 정답으로. 아시겠죠? 근데 내가 바꿨어. 알겠죠? 얼마 전에요,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에 바꿨단 말이죠. 뭐로요? 지상권자로 바꿔. 지상권자.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지상권. 여러분 나중에 23회 문제 가서 정답을 Q&A 가서 뽑으면 전부 정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55번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명인 방법이죠. 이런 봐봐.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죠. 이것은 공시되는 물권은 이때 물권은 뭐다? 이건 뭐죠? 부동산으로서의 물권이죠. 부동산 물권이죠. 부동산 물권이고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및 유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저당권은 왜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알죠? 명인방법 안 된다. 또 저당권 안 되는 거 또 하나 있죠. 명인방법 비스무리한 거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농작물 안 되죠?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서는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지역권하고 임차권. 지역권과 임차권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2번 해제조건부 법령이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해제조건하고 계약해제하고 차이가 뭐죠? 계약해제는 계약이요? 오, 좋은 말 했어. 계약해제는 계약이에요. 알겠죠? 해제조건하고 계약 해제하고 해제조건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자, 이것은 해제권이에요. 이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해제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법률행위. 이것은 조건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부관이요, 부관.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다? 조건인 거예요. 말만 해제지. 조건이에요, 조건. 해제 조건, 정기 조건, 해제 조건. 기억나나요? 알겠죠? 해제 조건은 소급한다, 안 한다? 원칙은 소급하지 않죠. 소급해서 효력을 얼마한다? 잃는다.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급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는 것이고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는 다른 것이다. 알겠죠? 봐봐. 갑이 을한테요 해제 조건부로 등기했어.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다시 돌려줘야죠. 봐봐. 뭐랬냐면 갑이 을한테 뭐랬냐?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그러면 약혼하면서 약혼식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약혼했는데 약혼은 뭐죠? 예약이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 혼인이 안 되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것을 해제 조건부인데 소급해서 반환한다. 그때부터다. 그때부터. 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고 뭐가 있어야 소급한다? 합의로 소급한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성취. 여기요 해제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가 돼.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성취된 때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복귀해. 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3번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이후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의리요,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는데 너 처음부터 잘못됐으니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이런 봐봐,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이죠. 취득쇼가 완성,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다. 모든 하자가 치유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그러면 돼안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원시 취득자, 신축자죠. 건물의 신축자가 승계 취득자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죠. 그래서 여기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 뭐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 보존 등기. 이걸 무슨 보존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유효 무효? 유효이다. 이렇게 간단하죠. 5번 점유 취득쇼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취득쇼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경우에 없어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담보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 담보권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5번인가 봐요. 그게 답이 5번일까요? 자, 봐. 자, 여기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고요. 점유가 을이고요. 등기가요,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20년 됐어, 20년. 을이요,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20년. 을이요, 20년이 됐어. 그럼 취득쇼를 해야죠. 안 보죠? 등기 청구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소유권이 여기 지금 갑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었어요. 20년 되고 여기에 저당권, 병이 저당권이요. 여기에 병이 저당권이요. 이렇게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병이요,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병이 본등기를 해. 이렇게. 여기는 저당권 이렇게. 여기도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 됐죠 지금? 오케이. 자요, 그러면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20년 되기 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게 20년이 돼가지고 등기하죠. 등기가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가 돼.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돼. 여기서부터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이 지금 저당권은 갑한테 돈 빌리고 저당 잡았죠. 그렇잖아요. 누구 땅인데 원래? 을 땅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을 땅인데 갑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등기하고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죠. 이런 원시란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앞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이 말이잖아요. 원시. 무슨 말이죠? 원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여기서 등기를 딱 하잖아요. 등기. 그러면 처음부터 다 없어지죠. 처음부터 다 없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요,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 원시라는 게 뭐야? 하자가 없이 치는 게 원시잖아요. 근데 여기 봐. 이 사람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는데 지금 뭐가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죠? 등기청구 채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저당권 뭘 가지고 있어? 물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래서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이 취득해. 등기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저당을 취득했잖아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취득을 해. 지금 우리 5번은 지금 여기 1번이에요. 지금 여기 2번이요. 1번. 이제 5번은? 몇 번? 2번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지금 여기 봐봐. 취득쇼 완성 후 등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 취득쇼 완성은 뭐다? 채권이다.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취득시효를 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요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었어. 가등기 됐죠? 근데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를 딱 해버리면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럼 가등기는 소멸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내가 등기를 하기 전에요. 등기하기 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있던 가등기가요 나중에 본등기를 했어. 그럼 이 본등기 하면 가등기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언제부터? 가등기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어른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몇 년을 흘려야 돼? 20년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가 있죠? 그래서 갑은 을은 본등기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5번은 담보권 제한이 있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조건 보지 말고 20년이 되기 전에 저당권이다. 그러면 소멸해.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 자, 56번 부합이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필요없어를 봐봐. 권원이고 뭐고 필요없어. 중축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독립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봐. 중축한 부분이 항상 하나의 세트예요. 독립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구성부분이다. 이 말 구성부분이다. 그럼 이런 것이요.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합물이 뭐죠? 이게 중축부분이죠. 중축부분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축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임차는 주장한다 못한다?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네. 이것은요 중축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 이렇게해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없다?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거 봐봐.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뭐냐? 부속물은 반대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니어야 돼.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뭐가 있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의 객체, 구성 부분 부합이 아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완전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부합이란 말이고 부속물이란 말은 부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부합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면 무슨 말을 내가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저당권 설정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전후를 뭐하고 불문하고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아무런 약정이 없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부합물하고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설정 뭐를 분문하고 전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왜? 약정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 규정이죠.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여러분 이번에 자연적 원인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산사태 보면 산에 있는 토사들이 우리 집 밭을요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그 산이요, 산에 있던 흙이 우리 집 논의 밭에 뭐가 됐다? 부합된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 이런 봐봐,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부합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봐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다. 우리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 부동산의 부합이 된다. 부동산에 이때 부합되는 것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부동산에 부합이 되죠. 그럼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이 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무리 동산의 가격이 비싸도 부동산 소유자가 무조건 뭐란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 봐. 여기요. 동산의 소유자. 틀렸어. 부동산에서 죄송해요. D를 읽었네.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D만 읽어가지고 죄송해요. 5번은 틀렸고 몇 번이다? 3번은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거 3번? 아닌데? 여기가 3번이구나. 죄송해요.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있다. 여기서 옆에서 보면요 번호가 잘 안 보여요.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보이는데요. 자,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점유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에 봐봐. 우리가 과실이죠. 과실은 천연 과실이 있고 뭐가 있다? 법정 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사용이익이 있어.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이 말이죠. 사용이익이 뭐죠? 사용이익. 임대차 끝났어.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살 수 있으면 남의 집인데 그냥 살면 안 되죠.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되죠. 그것을 말한다 사용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임차한 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그런데 타주 점유일지라도 취득시효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주 점유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선의취득은? 타주, 선의취득 돼 안 돼? 여러분 봐봐. 취득시효는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돼.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특히 이 무주물 중에서 동산이요. 부동산 안 돼. 동산의 무주물 선점할 때 자주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자주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요. 필요가 없어.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무주물이야. 주인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 없는 물건을 가지려면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점유해야죠. 소유 의사. 산토끼 저놈 잡아야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 겨울에 뭐뭐 심줘야 되겠다. 저놈 잡아야 되겠다. 물론 가다 뒹굴어서 못 잡지만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무주물 선점에 뭐라 나왔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무주물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를 해야 돼. 그런데 선의취득은 왜 자주 점유가 필요 없느냐? 선의취득은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하거든. 소유권은 무슨 점유고? 자주. 질권은 무슨 점유고? 타주. 그래서 타주 점유도 선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점유물이 멸실훼손을 뭐 점유물이 멸실훼손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없는 사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 다시 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으로 이게 많이 나왔다. 정답으로. 그럼 뭐를 할 수 있냐? 당연히 그것은요 한번 다퉈볼 수 있죠. 왜?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돼야 돼. 그럼 뭐라고 한다? 멸실훼손은 뭐? 오케이. 선이고 플러스 자주, 선자, 뭐다? 현존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여기는 선이 타주죠? 타주니까, 알겠죠? 배상 책임을 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반드시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돼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게 빠져서. 왜? 책임 없는 경우는 책임이 없으니까 선유고 타주고 자주고 필요 없이. 알겠죠? 자,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언제부터? 소재기부터. 뭐로 봐? 오케이. 아기는 뭐를 못해? 과실을 수취를 못해. 언제부터 과실을 수취를 못해? 소재기시부터 과실 수취 못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자, 봐봐.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누구가 있죠? 악의 점유자는 누구가 있어? 오케이. 뭐? 폭력, 또 뭐? 은비, 또 그 다음에다 소재기시, 이렇게. 폭력이나 은비나 소재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받아서 과실을 수취할 수 없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잘못으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과실로 수취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로 수취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해야 돼. 반대로.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어.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조심해. 악의가 잘못으로, 과실로 수취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을 해. 잘못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를 못했다? 보상한다, 안 한다?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그대로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그대로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 여기요, 우리가요, 비용상환청권, 비용 203조죠? 203조 비용상환청권으로 연결이 돼. 이때 비용상환청권으로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요, 통상의 필요비가 과실을 수취했단 말은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다? 선이란 말이고, 수취를 못했다는 말은 뭐다? 악이라는 거죠. 선의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악의는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선의 악의를 따지잖아. 특별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다 청구해,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타주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타주 점유자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누구? 임차인 전세권자. 임차인 유익비 청구해 못해? 필요비. 그러면 전세권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타주 점유자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해. 단 악의 점유자는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야 돼. 연결이 같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해요? 203조에 의해서 청구한다. OX 203조에 의해서 청구한다. 203조 방금 203조 OX 몇 조에서 청구한다? 626조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3조 OX X. 임차인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626조 OX 5라니까요. 비용 임차인은 몇 조?
626조 몇 조가 아니다? 203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취득했다. 분양계약? 그럼 여러분요,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무슨 점유한다?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무슨 점유해요? 아니, 수분양자는 여기는 간접 점유하냐 직접 점유하냐 이 말이죠.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다 직접 점유다? 왜 간접 점유다? 뭐라고요? 이것은 간접 점유죠. 간접 점유. 알겠죠? 간접 점유. 왜 보냐면 우리가 공사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수분양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자, 봐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을이 수리대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수리대금이. 그럼 이 사람 수리대금을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죠? 등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요,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준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이거 너 가져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분양자, 여기 지금요, 수분양자가 목적 부동산을 뭘 한다? 직접이다 간접이다? 실제 누가 소유자도? 갑이 소유자죠. 설정자가.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등기담보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요, 갑이 있죠. 갑이 5억짜리죠. 5억짜리 을한테요 2억을 빌려주죠.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을한테요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요, 우리가 소유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교환, 또 증여가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지. 이건 여러분요, 무조건 취득, 이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대차관계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 물건 빌려줬는데 소유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계약은 모든 게 다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증여예요. 그걸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보다 양도 담보권자. 다른 말로 누구하고 똑같아? 저당권자가 똑같아. 저당권자가. 왜? 그래서 양도담보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목적으로 뭐 한다? 점유해서 이 사람 한다?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하죠. 사용하고 수익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익하기 여기서 뭐를 취득한다?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 절차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채권자에게 이전하죠. 채권자에게 이전해. 무슨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여기 선이 선자현조인데 선타잖아요. 여기는요, 간접점유자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설정자가 소유자라니까요. 설정자가 점유해서 직접 점유, 설정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한다니까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비록 등기가 돼 있어도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등기를 했다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직접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도요, 희한하게요, 다른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만 나왔어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벌써 지금 다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벌써 몇 번 나와서 2개, 지문 2개 나왔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